이 통상 이제 저는 사주 명리는 잘 모르는데 준상? 참 사주하고 명리하고 같은 겁니까? 이게 뭐랄까 사주 이게 명리라는 사주라는 거는 년월일시 그렇죠. 이게 네 가지를 천간지지로 나눠가지고 8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4개 기둥을 사주라고 그러거든요. 년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천간지지의 음양의 이론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렇게 사주 명리라는 거는 이렇게 이런 명자에 위치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동양의 학문은 음양 이론학에서 이게 뭐랄까 이렇게 사주를 가지고 사람마다 이렇게 성향을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지금 현대에서는 통계로 이렇게 모아졌다 그러는데 그런 성향을 모아놓은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주하고 명리하고를 같은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까? 같고 다르고 문제가 아니고 다르게 보자면 다르고 이게 같게 보자면 같은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명리라는 건 하나의 이치를 밝힌다는 건데 사주를 가지고 이치를 밝힌다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의 역점을 두고 어차피 사람은 이 세상 자연과 같이 이게 호흡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기준을 맞춘 거죠. 뭐 기준을 맞춰서 이치를 밝힌다는 건데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이 명리할 때 명자가 이 이름 명자가 아니죠.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 명자입니까? 아니면 왜 이게 우리가 생명을 이름 명자가 아니고 생명 명자. 그렇죠. 생명 명자입니다. 생명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 명의 이치, 그 명의 이치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생명 또는 어떤 사람의 그런 이치.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사주하고 같게 되네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통상 우리가 명리학 그러면은 뭐 이름을 짓는다든가 라고 하는데 사실 이름을 질 때도 사주를 참고해서 사주에 맞는 이름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근본적으로는 다른 게 아니네요. 다른 게 아니라. 즉 어떻게 보면 뒤에 이치가 붙었으니까 이치의 이자로 본다면 이치는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 사주명리. 그런데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업방까지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통계학이다. 그 다음에 어떤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령 예를 들면은 미래를 추론할 수가 있다. 또는 밝힐 수가 있다. 라고 하는데, 가령 사주를 보는 사람은 사주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통계가 아니라 타고난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라고, 사주에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은 많이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점 본다라고 할 때, 점집에 가도 역시 사주를 묻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주를 기반으로 점사를 뽑는 거죠. 년월일시 생년일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그 사주에는 어떤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다고 한다면 이거는 통계하고는 좀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이 고급반이지 그냥 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우연찮게 지인들하고 같이 그냥 공부 삼아 이렇게 한 학문이거든요. 점술도 그러고 점수학도 그러고 이제 우리 거기 명리 선생님은 이제 사주 명리학이다 이렇게 부르질 않고 사주 이게 명리 심리학이다, 인간 심리학이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런 네 개의 기둥의 8자를 보면은 이러한 성향의 사람의 어떤 통계가 이렇게 나름대로 확률이 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나름대로 실제로 그걸 봐주시는 분들은 자기 견해에 딱
맞춰지고, 공감을 얻고, 임상이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저 성향이 전공학도 한 2년, 사주 명리학도 한 2년 반, 작년에 그만뒀어요. 임상반 올라가야 되는데, 임상반이라는 거는 누구 이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공부를 해왔었지만. 이제 연습이네, 그걸 이제 많이 해서 생각을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그게 저한테는 굳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이다, 숙명론이다. 제가 아까 통계학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혹자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게 천간지지 이게 돌려서 60갑자가 나오는데, 60갑자에 8자 돌려보면, 통계적으로 5만 가지 이상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 요즘 인터넷에 넣으면은, 인터넷 이게 사주 명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몇 개 년일치를 집어넣으면 인터넷으로 돌리면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통계학이라고 보는데, 이제 단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중간에 근간은 나오지만,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내지는 어떠한 성향이라는 거를 이해시키는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그거를 전문가라는 분들 해주는 역량이죠, 그게. 근데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임상을 통해서 말 그대로 어떤 딱 보면은 예를 들면 사실 기본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푸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영감이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하고 임상을 계속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게 자기만의 어떤 임상의 어떤 이게 베이스가 있잖아요. 임상 토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확실히 주장을 하시는데 쭉 풀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 지금 유명하신 분들 아니면 연예인들 예전에 돌아가신 어떤 이름 있는 분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어떤 족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자세하게는 몰라도 이렇게 사람도 나와. 이제 그런 걸 풀어보면은 사실상 깜짝 놀랄만하게 이렇게 맞는 것도 있고 사실 배운 입장에서야 맞네라고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뿐이지 그 외의 것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지난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지난 토요일 설법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어떤 사주 얘기가 나왔나 무슨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니 이제 절에 가면은 이제 가령 이런 뭐라 그러더라. 재지내고 또 업장 소멸을 해야 되고 또 하여튼 이런 그런 것이 있는데 자기는 교회에 한참 다니다가 또 이러다가 절에 가니까 또 이러는데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다 기억은 안 나도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사주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그는 아주 유명한 점쟁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점집인데 그 방송에 이제 PD가 가서 이제 무작위로 이런 사주를 하나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러면 한번 사주에 한번 봐주라 이러니까 그걸 듣고 이제 점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이야기를 잘 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 누구 사주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해놓고도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PD가 나중에 최근에 도지사 충남 도지사다가 안희정 씨 그런 있었는데 그 사람 사주를 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PD가 물을 때는 사실은 시까지를 묻지 않고
연월일까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시를 물어야 되는데, 그 무당도, 점 보시는 분도 시를 안 묻고, 이 사람도 사실 그것까지는 모르는지 시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의심스럽기는 해요. 짜고 친 거 아닌가. 왜,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럼 사주를 보면서, 시가 없다고 한다면 벌써 4주에서 3주밖에 안 되고, 하나가 없다면은 도대체 3주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을 텐데, 예? 하루 동안에 태어난 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없이 많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은 다 똑같아야 되는 건가?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것은 이래요. 사주라 해도, 저는 잘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천간지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할 때 시를 할 때는, 이 하루를 12로 나누죠. 12로 나눠서 뭐 자축, 임묘진사, 음신유, 술해, 하면 자시, 그럼 자시역에 사주로 들어가지요. 네,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시 안에서도, 가령 자시가 11시부터 1시까지인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시에서도, 11시에서 11시 10분 사이, 또 이렇게 나누지는 않지요? 그렇진 않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자시는 2시간 간격인데, 예. 한 시가, 4주에서 한 마지막 주는 2시간 간격인데, 그러면은, 이 자시하고 있고, 술시가 있고, 자시하고 축시가 있는데, 그럼 술시는, 그럼 9시부터 11시란 말입니다. 그럼 술시에, 10시, 예를 좀 심하게 해서, 10시 55분에 태어난 술시생과, 앞에, 그러니까, 연월리는 똑같고, 11시 5분에 태어난 11시 5분에 태어난 자시생과, 10시 55분에 태어난 술시생은, 이 차이는 불과 10분 차이인데, 그런데 만약에 11시 5분에 태어난 자시생과 12시 55분에 태어난 자시생은 이거는 1시간 50분 차이가 나고 요 둘 사이는 10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 자시생은 사주가 같고 사주가 다른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네. 기본적으로 이게 점성학이나 이렇게 사주 명리학에서 그런 시간은 그냥 확연히 제가 이렇게 배우기로는 이렇게 오후 11시가 안 나오고 오후 10시 59분이다 그러면 술시로 그냥 그렇게 해시로 그냥 규정을 해버리고 그냥 11시 같으면은 자시를 규정해버리고 해서 그냥 뽑죠. 그렇죠. 네. 그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령 점사가 가령 이게 어떤 운명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사주만 보면 그 사람 운명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예,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잘 안 믿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어느 정도 통계학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예. 어느 정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령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선 끝을 보고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헷갈려 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같이 살아보면은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확연히 다르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다른가라는 거죠. 사람마다 일본 사람마다 다 다를 거고 한국 사람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근데 공통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느낌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다르다는 게 뭘까라는 거죠. 다르다는 게 뭘까? 결국 우리는 어떤 문화 속에 살면은 알게 모르게 보이고 들리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반응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익숙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쌍둥이 집에 하숙을 했는데 여자 쌍둥이 집에 와서 했는데
그건 저보다 한 살 많아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여자인데, 쌍둥이인데. 근데 저는 이 쌍둥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보면, 여 봤다고 저 보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부모는 한 번도 착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맨날 착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살면은 생김부터 시작해서 확연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그냥 밖에 나가 있다가 보면은 똑같이 보이거든요. 다르다는 것이 눈치채기가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가령 다른데 우리는 많이 공통되게 느껴지는 것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도대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착각이 안 되는 거죠.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의 가령 제3자가 얼핏 보면은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나 좀 살아보면은 한국의 삶 살아보고 일본 삶 살아보고 중국의 삶 살아보면 확연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게 거의 하반기에 제가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임상을 하나 푸는 게 있었는데, 예. 이게 아주 좀 뭐랄까 특이한 명확한 사주를 가지고 그때 1930년대가 40년대 그때 그 시간에 그 날짜에 그 시간에 태어난 사람들의 사주를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여덟 자가 다 이게 80명인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풀어보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이렇게 이게 뭐 조사를 해봤다나? 예. 아주 재밌는 했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유형의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삶의 어떤 뭐랄까 모양이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질 아니면 학문적 기질 아니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인 재물을 모으는 기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것들이 그런 점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직업은요? 저는 직업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직업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무슨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있는데, 일단 돈은 잘 모아서 다 부자라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거기에서 이게 명리학에 이런 데서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돈을 많이 벌겠느냐, 뭐 어떻게 합격을 하는데, 뭐 이런 걸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내놨는데, 다들 이렇게 부자더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은 게 부귀공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귀공명 관점에서 보겠죠. 그런데 80명에 대해서, 그냥, 이 분석한 자료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공무원이거나 또는 뭐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또 뭐 아마 80명이 통계적으로 많이 돈이 좀 뭐 잘 사는 쪽인지 모르지만은 80명이 다 그렇지는 또 안 될 거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 시대에 그 사람이 태어났는가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은 한국에 또 하필이면은 그 부모 아래. 그죠. 왜 이렇게 태어나는가? 이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죠. 예, 관심이 많죠. 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주니 명리니 뭐 점이니라고 하는데 자꾸 솔깃해지는 거죠. 관심이 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수행 관련해서 대화에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삶의 어떤 순간이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고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에서 확연하게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이거다라고 확신할 수 없으니까 자꾸 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겠죠. 예. 저희도 마찬가지고. 많은 괴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짓길래 강패를 하면은
왜 내 친구들은 좋은 부모 아래서, 재력이 있는 부모 아래서, 또는 좋은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사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재력이 없는 부모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사는가. 또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막 술 먹고 막 마신 승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고생스러운가? 응? 왜 이렇게 그 운명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정해지는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수행에서도, 이치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화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 큰 스님들이 다 깨달았다고 한 이 스님들이 다 죽어서 어디로 갔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어서 어디로 갔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와 부모 미생전, 부모에 태어나기 이전에 는 뭐였느냐? 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과거와 미래를 통해서 현재가 가늠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응? 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과거, 즉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이치와 지금 우리가 현생이라고 하는 이 이치와 죽고 난 이치에 대해서 분명한가 아닌가를 또 묻는 거죠. 가령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다. 이치에 대한 분명함이다라고 하면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알게 된다. 라는 거죠. 이치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어떤 것인가, 도대체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그렇죠. 이치를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거죠. 예. 자, 이런 면에서는 사준이, 명림이 가령 수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나,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예,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같은 건가? 가령 사주나 명리나, 그럼, 소위 말하는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라고 하면 그 깨달음과 같은 거냐? 라는 거예요. 또, 요즘 수행에서 선불계에서 견성을 했느니, 어쨌든 하는 거하고 같은 거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를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다. 명리도 이치다. 우리가 한자로 명이라고 쓰는 것은 분명히 어떤 생명, 더 나아가서는 존재의 이치다라는 거죠. 네. 즉, 그것이 우리 운명이다라고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치가. 그 다음에 사주를 통해서, 그러면 이치, 운명 다른 말로 하면 이치, 견성이라고 할 때 성품,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게 기원전 하은주 이게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시대 때는 주로 이게 사주 명리보다는 이게 음양 오행론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당나라 시대부터 이제 이렇게 당사주 이후에 이제 성리학이 되면서 사주 명리학이 이제 됐는데 그걸 보면 결국은 인간은 자기의 어떤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규정은 못해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더 공부하고 이렇지 않나 저렇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현재는 항상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떤 예측을 항상 해오니까 그런 데서도 궁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부해오고 데이터를 보고 해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배우게 되고 나서 제 나름의 생각은 우리 거기 명리학 선생님 그러셨어요. 이게 사주 명리는 계절학이다. 계절학. 물론 이게 1년 사시사철 더운 나라도 있고 추운 나라도 있지만은 일단은 여기 동북아 쪽에서는 우리나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주로 사주 명령은 중국, 한국, 일본 쪽으로 나중에 건너갔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다. 뚜렷하고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농경 사회에서 이게 먹고 자고 인간 생활에 편리하기 위한 어떤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머리 쓰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시절에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둬들이며 언제 또 뭘 하며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자연이 항상 맞서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항상 자연으로부터 어떤 받는 것도 많지만 어떤 건 자연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생존 독자의 길을 걷다 보니까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양은 밤낮이 있고 이렇게 남자 여자가 있고 길고 짧고 있는 어떤 음양이라는 사실 기본적인 관념이라는 건 예전 사람부터 알지만은 현실이니까 인정을 안 할 수는 없고 오행이라는 건 어차피 우리가 태양계에서 사니까 태양 없이도 안 되고 달 없이도 안 되고 그리고 태양 위주로 공존하고 있는 화수목금토 토성까지 그러니까 이 오행이 돌아가면서 지구와 더불어 이 공생을 하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느냐 그게 이제 흔히 이게 다른 사람 어떻게 표현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라고 그런 뭐가 에너지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따로 연구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또 저기 점성학이나 이게 사주명리학이 좀 임상 쪽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규정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그게 싫어서 그만뒀거든요. 안 하겠다. 왜냐하면 운명이 주어지는 것도 싫고 운명이 뭐라고 예측해서 그거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제 자신이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도 싫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임상관은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정상학에서도 그러고 사주명리학에서 제 거를 가지고 풀어보고 우리 가족을 풀어보면은 성향은 비슷하게 나타나요. 나타나요. 나타나니까 제가 그걸 못 믿겠다고 말도 못하지만은 믿겠다고 제 자신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왜냐 싫은 겁니까?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겁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싫다고 얘기가 되어지죠. 믿을 수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어떤 규정은 없으니까 뭐고 이게 그거 아니다라고 내가 미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령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전제로 두고 이렇게 풀이하고 하는 것이 싫다라고 그러셨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가령 싫다는 걸로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은 오히려 그게 그만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게 사실이 아니면서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사실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그걸 전제로 하고 한다는 이것이 좀 불명하다라면 이야기가 되지만은 예를 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거죠. 명하고 불명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도 맞는 것도 있지만 맞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음양, 오행, 그 다음에 태극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점성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되어 왔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번번이 실패죠.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그럼 어떻게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근데 도대체 자연을 예측할 수가 없다면은 순응할 수가 없고 번번이 당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태풍이 오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방비를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뭐 불가항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그렇게 방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꾸 연구 발전해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은 자 그것을 바꾸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운명을 바꾸겠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천지 우주의
이치를 알아서 또는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삶으로서 어떤 피해를 입지 않겠다. 또는 불편하게 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 순응하면서 잘 살겠다. 라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노력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되어졌는데 이제 거꾸로 그것이 더 조금씩 이제 제일 처음 그렇게 시작됐는데 관념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명을 바꿈으로써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홍수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이 또 우리가 괴로움이 겪는 전부 다가 아니니 예를 들면은 이 자연이라고 한다면은 뭐 음양오행 태우로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 난다든가 이런 거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가령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가령 행위를 해주겠다라는 것이 더해진 거죠. 그렇죠. 이거 인간의 욕구니까 피해가고 싶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좀 피해가고 싶고 그런데 사실은 예측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힘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점술 가든가 하여튼 이제 이런 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 의지를 하는 그렇게 해서 앞날에 예를 들면은 사업이 망하는 것을 알 수가 없지만은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뭔가 막을 수 없을까? 차 사고 나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거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 음양오행설, 태극이론 어떻게 보면 사주 명리의 범위를 벗어나버린 일이죠 이제. 그거는 일단 그런 해석이 나와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 자의식으로 자기 스스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거를 예측 추론했을 때, 뭐 이렇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여건 만약 좋은 여건이 주어진다면은 그 사람이 그런 좋은 여건을 더 가꾸어서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삶에 더 풍족하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 여건을 믿고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버리면 과연 그게 그 운명이 계속 이어지겠냐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내지는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열악한 환경 넌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니까 포기해야지. 나는 안 돼.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어떤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딛고 일어서서 그 환경을 이렇게 더 좋은 쪽으로 자기의 어떤 인생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다 틀리거든요. 틀린데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실은 안 좋은 거를 듣고 받아들일 때는 두렵죠. 왜냐 혹시 뭐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미래니까. 죽음도 미래니까. 근데 뭐 일단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를 들을 때는 일단은 뭐 설령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관계 없다고 말하지만 일단 기분은 좋아요. 인간이 그렇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동네 친구들하고 이 너티나무 밑에서 여름에 더워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지나가는 스님인가 누군가가 잠깐 쉬어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보고 아주머니는 오래 사시겠다고 80 중반까지 사시겠다고 그때 한 60대 60 초나 이랬을 때니까 그때 시골에서는 사실 80 살면은 굉장히 많이 산다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한 25년 26년 전이니까 그때 대부분 사실은 환갑잔치도 많이 했을 때고 이러니까 환갑 살면 뭐 잘 살았다 오래 살았다 이럴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기분이 좋았죠. 그런 동네 사람 다른 사람 보고 당신은 한 뭐 그렇게 오래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사람 기분이 나쁘고 우리 어머니는 그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다라고 그래서 80 중반까지 사신다고 이렇게 들어가서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벌써 86세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럼 이제 내가 올해 내년에 죽을라나?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요즘 100살까지 산다는데 다들. 그럼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똑같은 게 그 당시에는 80 중반에 산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죠. 그 지금은 걱정이 되기 솔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아직까지 마음 같아서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고 안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엔 점산하는 것이 이렇게 작용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기분이 좋아요. 지금은 설석진되는 거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 내년에 죽을라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고사님 말씀 방금 이렇게 듣고서 생각나는 게 이게 제 경험이죠. 이렇게 좋은 게 지금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나쁜 게 아니라 사실 그 현재 살아가면서 그걸 느끼는 거는 쉽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간간히 한 번씩 느껴지는 게 뭐 한 4, 5년 정도 됐나? 뭐 저희 이제 모친 돌아가시고 뭐 제가 이게 뭐 아주 그냥 장손이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물론 고모님도 살아계시는데 제 집계는 다 돌아가셨고 하니까 어깨가 좀 가벼워졌죠. 가벼워지고 제가 이제 대주다 보니까 많이 가벼워졌는데 그러고 나서 뭐 큰애 같은 경우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분이 뭐 하루하루 괜찮은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는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뭐 자식 자랑, 공부 자랑 뭐 이런 걸 하면 복 날아간다고.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표정은 숨기되 잘 안 하려고 애는 썼지만 그 뒤로 이게 뭐 한 3년, 4년 현재까지 쭉 보니까 살아가는 게 물론 조그만 굴곡은 다 있지만 큰 굴곡은 바로바로 이렇게 체험이 되고 느껴지고 괴로움이 느껴지고 이러지만 이 작은 굴곡들도 이야 그 당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또 살아오면서 몇 년 전에 이게 되게 괴로웠던 것들이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괴로움이 아니고 요게 조금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제가 경험적으로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점사 가령 일승님 말씀대로 통계학이다 또는 사실은 그렇지 가령 뭐 지역적 뭐 아까 계절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풍토 어떤 이 태어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어떤 성향이 일본 사람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듯이 그러나 딱 특정은 못하지만은 있듯이 뭔가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경험될 때 일어나는 반응이 보면 일본 사람들은 좀 뭔가 공통적인 점이 있고 한국 사람은 뭔가 공통적인 점이 있고 이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 성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 성질 더러워 어떤 사람 참 성질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어떤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경험 때 일어나는 작용되는 생각이라든가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람마다의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것 같죠?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죠?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도 이것은 아주 다양하고 너무나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면은 좀 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뭔가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어떤 가령 뭐 점성술이니 사주학이니 명리학이니 또는 또 뭐 서양에서 들어온 뭡니까 뭐 사람들의 성향 애니어그램인가 뭐 이런 거든 여러 가지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는 툴이라고 그럴까 프로그램이라 그럴까 이런 어떤 프레임이 틀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어떤 성향의 사람의 성향을 다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한다든가 뭐 한의학에서도 사람마다 기질이 있는데 이게 뭐 사상이라든가 뭐 태음
있고, 이러잖아요. 자, 어떤 뭔가 그런 것이, 가만히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 응? 육식 좋아하는 사람, 채식 좋아하는 사람. 응? 그런데 그것이 안 맞았을 때 뭔가 좀 탈이 좀 잘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임상통에서 보니까. 네. 자,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어떤 틀.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또 사람마다 다 다르니. 그래서, 제가 아주, 읽은 책 중에서, 구당 선생의 심술학인가, 선생님 딱 보니까, 다들 그 사람을 명의라 그러고, 사실 자기는 의사 자격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진단하는가, 라고 하는, 그걸 보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불편하냐라고 묻고, 그 다음에 안색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만져보고, 예를 들어서 혈자리가 있으니까, 그게 어떤 데를 만져보면 반응이 어떤가? 그 사람이 걷는데 보면은 몸이 이렇게 삐뚤어졌는가, 저렇게 삐뚤어졌는가? 응? 어떻게 이렇게 해보면은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저게 이거 갖다 줘서 제가 하고 있는데, 아무님이 올라갔을 때 몸에서 느껴지는 민간 부위와 제가 올라갔을 때 느껴지는 민간 부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민간 부위가 다르다는 것은 요게 거기에서 민감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민감하다는 것은 임상을 해보면은 그 부분이 약해서 또는 기능적으로 약화돼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기능이 너무 잘 돼서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오랜 임상을 해본 사람이라면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사람이 다 다른 거죠. 자, 이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해보면은 되게 짐작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당 선생은 그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솔직하고 맞는 거네? 아예 그냥 당신은 태음인이니까 이래! 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태음인 중에서도 수없이 다를 테니까. 태음과 태양이 있다고 한다면은, 요 경계선상, 아까 사주에서 시의 경계선상이 이야기했다시피, 요 태양에 가까운 태음에 가까운 태양과, 전혀 반대쪽의 태양과, 전혀 반대쪽의 태음이 일 수가 있을 테니까, 모든 사람은 한꺼번에 태음, 이렇게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예를 들면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가 있는가라는 거죠. 저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저는 맨날 변비가 심해요. 저는 뭐만 먹으면 배탈이 나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점과,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걷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하고 안색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한번 만져보고, 응? 또 한번 이렇게 두드려보고, 이럴 때 일어나는 반응들. 자, 그걸 보면은 임상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짐작이 아니라, 사실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와, 이게, 뭐라 그럴까. 수행하고 똑같네? 이치에 대한 우리가 통찰이 일어나는, 자각이 일어나는 게,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명리가 됐든 사주가 됐든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요런 유형 또는 요런 성향 또는 요렇게 작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까지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날을 처방해 주겠다,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걸 그렇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단지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의 어떤 대부분의 성향이라든가 대부분이 이럴 수가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해서 사시오. 라고까지 해주는 거야. 응? 그쵸. 그거에 어떻게 보면 나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그러니 요런 액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미리 막고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는 이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예, 저도 그게 싫어서. 사실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어떤 관념 속에 빠진 거지, 자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 지식의 하류라든지 하나의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런 태극 이론이라든가 또 유교에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성은 불교에서도 성품 그럽니다. 성품 그럽니다. 결국에는 성품의 이치입니다. 성리학도. 그러니까 유교라고 해서 완전 관념이 아니라 사실은 성품의 이치를 밝히려고 주자학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태계 이황 선생이나 율곡 이 선생이나 그런 이기론이니 이론론이니 이론론이니 예. 이런 것은 자 이치가 어떠냐? 도대체 이 우리가 작용되는 이 마음 작용이라고 하는 이 작용의 이치가 어떤 거냐? 어떻게 작용되는 거냐? 이거 보면요. 제가 한때 그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완전 관념이 아니라 치열하게 실제가 어떠냐는 논쟁을 했었어요. 정말 치열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도 관념이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가 보이면은 어떻게 작용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이치가 어떻게 마음이 작용되고 그런 거냐라고 하는 이게 성리학입니다. 성품의 이치. 그리고 선불교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성품을 안다라고 하는 라고 하는 그다음에 자성의 이치라고 하는 그거하고 유교에서 말하는 성리학하고 다르질 않아요. 다르질 않아요. 그런데 달라진 것은 뭐냐?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것이 관념화되면서 이게 유교라고 하는 관념 하나의 종교 또는 이론 체계가 됐고, 태거리가 되고, 또 조사 불교니 조사 스님이 무슨 스님이 이러면서 이게 관념화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태거리가 됐고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치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부 다 관념화돼서 다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유교 성리학을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불교나 유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도라든가 라고 하는 마음의 이치. 그래서 불교도 사실은 심리학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심리학이죠. 그거나 성리학에서 성품의 이치라고 하는 이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어떤 사중이 이런 것들도 다 명리, 목숨, 생명 또는 우주 만물 망상이 작용되는 이치. 이게 태극이잖아요. 태극론이잖아요. 음양오행설이잖아요. 우주의 작용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치를 밝히려고 하는 노력 이러면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결국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치를 알므로써 우리는 자유로워지죠. 모르면은 불안하고 모르면은 얽매이죠. 그런 노력들은 다 몰라서 불안하고 몰라서 앞날이 캄캄하고 답답한 것을 그 이치를 알므로써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노력이죠. 불교든 어떤 종교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세계적인 종교까지 안 가도 어떤 지방에 가면 어떤 점성술이 있고 어떤 지방에 가면 그만의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근본 시작은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관념화되면서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모든 것이 관념화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밝히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와 그것을 이치라고 하는 이것은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살아가는 저 자신도 그러고 예전에 살아왔던 물론 앞으로 살아갈 제 자신도 이게
관념이란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드는 이 관념을 내가 배우고 익히고 실행하면서 왜 그렇게 되는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선적으로는 제 자신의 보호 본능이고 안전해야 되니까 안전해야지 왜냐하면 그 벗어나면 불안하죠. 항상 새로운 미진이죠. 그게 있지 않았나. 그 왜냐하면은 안전이라는 자체의 어떤 단어는 미래를 담보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이게 해와 달, 별, 뭐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자연에 대한 관념은 뭐 관념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 관념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데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게 항상 갈등이 생기는 어떤 관념은 뭐 목소리 큰 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정성학이나 사주명리학 제가 그만둔 이유는 일단은 거기까지 배운 상태는 이런 성향, 이런 건 참 좋았는데, 거기 이상 넘어가니까 관념이 내한테 주입시켜지는 걸 느끼겠더라고. 나는 그게 싫은데. 근데 그런 걸 느끼면서도 제 자신은 또 관념 속에서 살아오고 있고, 남한테 관념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혼란이 항상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거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사실 경험된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떤 관념 체계 속에 살면은 뭐라 그럴까,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령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은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어떤 가족제도,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게 엉망이 될 것 같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지요. 우리 가족이 이게 해체가 되고, 또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보면 개판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안 그렇다시고, 그럼 내 마누라가 그 일부 일처제를 부정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바람 피우면 어떡하지? 이거 완전 개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는 일부 일처제라는 관념을 주장을 하고, 그 안에서 자기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상대방이도 그걸 요구하면서 어떤 관념의 틀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야 우리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또는 개판되지 않고 편안해진 거고. 보호받는다고 느끼죠. 그렇죠. 가족, 사회, 국가가 내가 그 우리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관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관념 속에 안주를 하는 거죠. 어느 순간 물론 문득문득 사실은 그것이 꼭 관념이지 사실은 이치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만은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그래도 다른 여자가 이쁘게 볼 때도 있고 눈도 갈 때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가정이 다 깨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은 억누르고 요 관념을 잘 지켜야 이 틀을 잘 지켜야 그럼 내가 그래야 마누라한테도 요구할 수가 있지. 나는 그렇게 하면서 마누라한테 너만 일부일처제 지켜라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떤 관념을 오히려 관념인 줄 알면서도 경험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유지하려고 하고 그 틀 속에 안주함으로써 또는 그 틀을 관념의 틀을 지키려고 함으로써 편안하다 또는 어떤 안정이다 라는 것을 갖고자 하는 거죠. 갖고자 하는 거죠. 그런 자기가 이렇게 속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관념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도 이 갈등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고 받아야 될 어떤 물론 자연스러운 일이다. 스스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도 사는 거죠. 자체를 배움 없이 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수련 입장에 들어오면은 사실 그러면 우리는 안정되고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관념 때문에 삶이 더 괴로워지고 더 불편해지고 더 불안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안심을 줄 거라고 하는, 편안을 줄 거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오히려 삶에서 불편을 느끼게 하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눈치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같은 경우는 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경험상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게 요즘 조금씩 이렇게 들어서 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해보고 뭐 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행법을 찾아봤고 왜냐하면은 이게 뭐 사람들은 각기 이제 자기가 풀어놓는 얘기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떤 자기 경험의 이 부분에 이렇게 살았다는 어떤 그 자체의 과거에 대한 후회, 여러 가지 추억, 거기에 비춰서 현재 입장에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어떤 여러 가지들을 버물려서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념이 참 제가 요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자식에 대한 고민이라는 게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가 네 자식일 때 네가 부모 말을 들었느냐 그때 네 자체의 어떤 생각이 어땠느냐 그거를 내 자식한테 대입을 해봤을 때는 맞네 지 인생은 지가 살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따지고 보면은 이 걱정거리라는 게 진정 자식을 사랑해서 내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걱정거리라는 내 마음 자체가 싫은 건지 그거는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혼돈이 되고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불편한가 아니면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서 불편한가라는 게 맨날 사실은 착각 속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자체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 저는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일어나면은 안 좋다라고 규정을 해서 그래서 떨치려고 하는데 떨쳐지지 않아서 불편한 거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한 게 사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어나는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삶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게 참 화두가 교사님 이렇게 항상 법문하시는 중에 있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그러니까 경험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대로라는 걸 참 이렇게 이게 그대로가 뭐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다운가지고 찾아보고 뭐 경험이야 어차피 숨 쉬면서 다 되는 거니까 단지 이제 알아차려지면서 아느냐 모르냐 그 차이인데 근데 경험되는 그대로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경험됐지만 불편하면 밀쳐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밀쳐내는까지는 여러 번 여태까지 하면서 살았으니까 알겠는데 안 밀쳐내면 어떡하라는 거지 라는 자꾸 화두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잘 이해가 되신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경험되는 경험에 사실 대부분 신경을 써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수행이다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할 때 이것을 수행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대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험되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누구나 돼요. 개나 소나 다 경험되는 거예요. 아니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느껴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경험되는 건데 그러니까 경험되는데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여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경험은 개나 소나 누구나 다 돼요.
그런데 사실 그대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되는 것은 누구나 다 되는데 그대로가 안 돼서 이 수행이니 뭐니 돈이 선인이 쌓는 거지. 경험 누구나 다 됐고 그대로 누구나 다 된다면은 돈이 뭐 선인이 뭐 수행이니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경험되는 것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대로가 안 돼서 그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그대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경험되는 것은 누구나 다 되는데 그대로를 갖다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딱 관념 체계를 가지고 그렇게 다 해석해버리면 경험되는 그대로 같아요. 이건 그대로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 이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이제 어떤 수행에 대한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것은 나온 이론이죠. 아까 이제 명리 사주에 가서도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론 또는 어떤 전제를 딱 놔두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요 전제 요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풀어내느냐 문제로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 전제 이것을 규명하는 이 일이 사실은 명리를 한다는 거고 이런 거죠. 이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명리학 한다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어떤 책이나 뭐 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문제예요.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이게 명리학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이치를 규명하는 게 명리학이죠. 이게 뒤바뀌져 버렸죠. 뒤바뀌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전제를 해버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의 현실 속에 어떻게 잘 적용시키냐, 잘 해석하냐, 잘 말을 어떻게 잘해주느냐, 이게 임상실험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치가 규명되는 게 명리학이지. 어떻게 보면 이치를 규명하는 것이 명의 이치를 규명하는 게 명리학이지. 이미 누군가가 규정해 놓은 이것을 적용하는 게 명리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뒤바뀐 거예요. 수행에서도 똑같습니다. 수행에서도 뒤바뀌져 버렸어요. 어떤 존재를, 가령 누군가가 이야기해 놓은 그걸 가지고 어떤 존재를 두고, 요걸 실제로 삶에다가 적용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명리학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명리도 원래는 그러지 않았을 거. 당연히 명의 이치를 규명하고자 하는 게 명리학이고, 이 조사선이 선 수행에서도 결국에는 성품의 이치를 규명하고자 하고 성품에 대한 성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성품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견성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존재에다가 끼워 맞추고 있어가지고 똑같다라고 느껴지는 것을 견성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바뀌어 버렸죠. 사실은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그것을 규명하는 것인데 성품은 이미 정해져 놨어요. 이미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본질이라고 하고 참다라고 정해놓고는 그거 개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개합이라는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개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딱 들어맞는 거죠. 딱 들어맞는 거죠. 네. 결국에는 명리 그 이론과 실제 그것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경험된다라고 되는데 딱 들어맞는 거는 뭡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뜻 생각하는 그게 아닌데 이게 도가도, 비상도, 명강명, 비상명 도가도 하면 벌써 도라고 이게 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큰 관념놀이일 뿐이다 라는 거죠. 도라고 생각되는 순간 벌써 도가 아닌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명리학에서 그러니까 그걸 적용을 그러니까 이제 잘해야 되는 거죠. 응? 적용은 전부 다 이게 경제 활동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 그걸 잘하는 것이 사실은 명리학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걸로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아니겠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불교도 그 꼬리과 별 다를 바가 없지. 네. 저도 좀 사실 불자도 아니고 저는 무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떤 존재가 있어요. 가령 참나 또는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거기에 개합 딱 들어맞는 같이 느껴지는. 국수 삶을 건데 어떻게 같이 국수 드십니까? 국수 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드세요? 아니 저 꼬박무침하고 같이 이렇게 묻혀서 먹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 것은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할 때 그대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대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어떤 존재, 어떤 이치라고. 그러니까 이치가 뭐다라고 규정한 거죠. 자, 지금 경험되는 것을 도라고 규정하면은 이미 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규정이죠.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경험되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이건 경험되는 그대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에 있어서 경험되는 그대로를 내가 자각 인지를 하려면은 뭐랄까 느낌으로만 되는 겁니까? 예, 경험되는 그대로는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경험되는 그대로라는 표현은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이 이게 경험되는 그대로야 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거 없이 그냥 지금 여기서 뭔가 그냥 이럴 때 그냥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이것을 뜨겁다, 차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느껴져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는 그대로가 경험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뜨겁다라고 하면은 이미 경험되는 그대로가 아니고, 또는 이것은 경험되는 그대로다라고 하면은 이미 경험되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이게 뭐랄까 인간의 어떤 인식 체계가 육감으로 이루어진 어떤 대상 경계들이 정신과 물질이 부딪혔을 때 느낌의 그 순간 그것만 경험이 그대로인 거지. 벌써 경험이 그대로다 이러면 그대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법문 중에 말씀이 이제 경험대로 그대로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말이란 건 뭡니까? 들리는 그대로죠. 예. 뭐가 들린다 그러면 이미 경험되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예. 그냥 들림, 뭐가 들린다는 뭐가가 없고 그냥 들림, 요게 들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뭐가 들려? 그러면 들리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수행자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조금 항상 이렇게 혼돈이 오고 막 이렇게 미혹이 있었던 게 들리고 보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내가 인지 못했을 때 뭐랄까 제가 만약에 앞을 보고 걷고 있는데 저기 뭐가 있다 이리 가면 빠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 피해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경험대로 그대로 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뭐랄까 불안감 뭐 이게 육감에서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불안감들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잘 이렇게 경험이 잘 되지 않는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괴로움은 오히려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생각돼서 그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가다가 야 이거 하늘에서 갑자기 저쪽에서 뭔가 포ton이 날아와서 콕 맞으면 어떡하지? 이걸 한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기우 이럽니다. 기우라는 건 뭡니까? 쓸데없는 걱정 이거예요. 그런데 자 산길을 가요. 멧돼지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지? 잘 살펴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멧돼지가 나오면 멧돼지를 알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해서 멧돼지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나무지든 나무로 올라가든 어떻게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긴장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는 것이 우리는 어떤 불안으로부터 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야 라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내 눈을 믿고 내 눈이 본 걸러 들어온 내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눈은 안 믿고 내 생각을 믿어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산에 가서 멧돼지를 만날지 안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과 멧돼지가 서로 부닥치게 됐을 때 멧돼지가 먼저 도망치지. 알 수가 없죠. 예. 아니 사실 많은 임상 실험에 의하면 멧돼지가 먼저 도망가요. 사람이 멧돼지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멧돼지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데 멧돼지는 어쩔 수 없을 때 2판 4판 덤벼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멧돼지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지금 공격을 받을 입장이야. 그러니 겁나기는 해도 어차피 2판 4판이야. 그래야 덤벼들지. 그러지 않으면은 저가 먼저 피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네요. 저는 뭐 멧돼지를 보지도 못했고 그런 명상을 접촉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배가 고파서 내려왔는데 배부르면 먹고 가버리면 되는데 그 사람 쫓으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산에 가도 대부분 깊은 산에 혼자 가도 사실은 동물들을 별로 만나질 않아요. 못 만나요. 먼저 피하더라고요. 저가 먼저 피하죠. 그러니까 단지 그런 걱정되면 그냥 소리만 내고 가면 된대. 잘못해가지고 가령 발을 팍 밟는다든가 그러면 대부분 모르고 머리를 팍 밟는다든가 이러면은 공격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않으면은 먼저 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격은 항상 두려움의 반응이지. 항상 두려움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것은 어떤 작용되는 이 마음 작용의 이치와 그 다음에 마음이라 이름하는 이런 작용과 이 우리가 행동이라 하거나 말이나 하는 이런 작용의 관계에 대한 이 관계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걱정들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조심들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딴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뱀을 밟는 것은 딴 생각하니까 밟지, 보이는 그대로 보면 뱀을 밟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긴장해서 걱정하고 하는 그 생각에 얽매여서 그 생각에 빠지니까 오히려 밟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가 되면은 사실 밟을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평소 이렇게 밤에 무의식을 모르겠습니다. 의식 중에 내가 생각이 빠지지 않으면 그대로입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에만 빠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자, 항상 뭡니까? 우리는 생각은 어떻게 작용되나요? 자,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죠. 야, 이 커피 맛있겠는데 라는 것은 생각이죠. 어떤 사람은 커피 싫어하는 사람은 아이씨 뭐 좀 맛있는 다른 달콤한 음료수를 주지 왜 커피를 줘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런 것은 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죠. 사람마다 다르죠. 그치. 이게 생각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생각이란, 가령, 아이씨, 난 커피도 안 좋아하는 쓴 커피인데 좋다라고 하시고, 이거 맛있는 커피라고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자꾸 못 먹는다 말도 못하고, 응? 라는 거예요. 자, 나 좋아하는 커피, 야, 그 중에서도, 야, 그런 커피, 좋은데, 감사합니다. 라는 사람과 이 커피가 보이는 것은 똑같죠? 네. 근데 생각은 다르죠? 그렇죠. 그럼 그 생각은 어떻게 작용됐겠어요? 보이니까 작용된 거죠. 그러니까, 보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없겠죠? 자, 그런 형사, 보임이 작용이 됐어요. 둘 다,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싫다라고 하는 사람, 둘 다 보이니까 작용됐지. 보이지 않았는데, 작용될 리는 없죠? 자, 그러니까 항상 생각은 보이니까 작용되든, 들리니까 작용되든, 냄새가 맡아지니까 작용되든, 느껴지니까 작용되든, 알아지니까 작용되죠? 뭔가가. 근데 이걸 보임과 작용되는 생각의 내용을 같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보임은 보임일 뿐이고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임의 그대로인 거예요. 자, 들림은 들림이고 들림에 대한 생각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림은 들림이다. 이게 그대로인 거예요. 들림에 대한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들림이 나를 욕하고 있네? 저 또 맛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뭔가 보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작용됐는데 이 자체가 저 또 맛없는 거라고 그 커피를 준다고 라고 아예 또 맛없는 것이 지금 보인다라고 착각이 되는 거죠. 이게 그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임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쁜 사람은 그냥 보임일 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판단, 생각, 이 대부분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드는데 그렇게 들기 전까지 이게 알아차린다 그래야 되나요? 그대로 처음에 뭐 이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기 전에 그 알아차리는 그 순간을 항상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알아야 된다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뭐 생각 이전의 자리니 뭐니 샀죠. 그런가요? 네. 자,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게 읽은 책 중에서 이 보면은 물질과 정신이 이게 그러니까 경계하고 이게 정신이 접촉을 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뭐 생각, 의도, 그다음에 이식까지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지? 그러면 만약에 못 알아차린다면 그러면 인식을 받아낼 수밖에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의 이전에 있는다 이런 말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알아차리면 대상이 도대체 뭘 알아차리는 거죠, 그럼? 자동 인식이 되어버리는데. 아니, 알아차려졌어요. 들리니까 생각이 작용했어요. 그럼 들림이라는 것은 분명히 들림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알아차려졌으니까 생각이 작용했어요. 알아차려지지 않았더라면 생각이 작용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벌써 생각 이전의 체험이 이미 다 된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저도 그거를 이렇게 가끔 요즘은 습관적으로 눈을 깜빡깜빡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눈을 깜빡거릴 때 눈을 감고 떴을 때 알아차려지는 게 있어요. 보통 때는 모르겠는데 일부 하면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려지는 게 있는데 분명히 알아차려지는 게 있는데 근데 왜 평소 때는 내가 이렇게 물론 생각에 빠져서겠죠. 근데 그거는 뭐 인지하고 잊지를 못하니까 왜 내가 이게 못 알아차렸다고 자꾸 이렇게 확신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지, 알아차리려고. 그런 충동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착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아닌 상태에는 착각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보임이 있으니까 생각이 작용됐어요. 보임이 없으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보임은 싫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사람이나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도 보임은 똑같이 보였어요. 보임이라는 사실은 똑같이 있었어요. 생각은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아예 어떤 사람은 맛있는 커피가 보였고 어떤 사람은 아예 맛없는 커피가 보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착각이에요. 이게 그대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맛있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사람이나 맛없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 제일 처음에는 똑같이 그냥 보임이라는 그 사실은 똑같았어요. 그건 그냥 사실이었어요. 자, 이걸 이제 생각 이전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생각 이전의 자리에 있으려고 생각 이전의 자리를 살려고 이게 도다? 아닌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걸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생각이 이미 빠진 거예요. 그런 자리란 현실적으로 우리가 식별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식별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식별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경험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경험됐어요.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또 누구나. 그러니까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은 전부 다 생각의 문제, 관념의 문제인 거예요. 즉 착각의 문제인 거예요. 착각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치가 분명해지면은 우리는 한 번도 생각 이전의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즉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는 게.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감각기관이 있는 다음에야 자동적으로 알아진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이전의 자리라는 말은 불필요한 말이에요. 경험 사실로서는. 오히려 그 말이 있으니까 생각 이전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 이전의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자리에 있어요. 생각 이전의 자리가 참나 자리고, 이게 뭐 공적 영지의 자리고, 온갖 말들로 해요. 저는 이제 그 개합이 됐어요. 있어요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다 그런 관념 상태일 뿐인 거예요. 생각 속의 일일 뿐이지, 경험되는 사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 이전의 자리는 뭐냐? 하는 거예요. 들림이 있을 때 생각 이전의 자리는 좋다. 그러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이라 하는 그 정신작용이 일어났을 때 생각 이전의 자리는 뭐냐? 그건 그냥 생각의 자리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그게 생각 이전의 자리와 생각의 자리가 따로 있냐? 그러면 생각이 작용되는 것은 생각 이전의 자리가 아니니, 도의 자리가 아니니, 선의 자리가 아니니, 참나 자리가 아니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있으면 이미 생각 이전의 자리가 아니니, 그러면 생각을 끊어야 되겠네? 그래서 생각이 끊긴 자리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알았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이제 생각 이전의 자리에 완전히 개합이 돼서 이제 그래요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그 사람이 너는 네 관념 속에 푹 빠졌다는 얘기지 개합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도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이미 그것을 네 사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게. 그럼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의 이전 자리는 뭐냐?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 이전의 자리라고 하는 그것이 그대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있는 그대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있을 때 있는 그대로는 뭐냐라는 거예요. 자, 들림의 있는 그대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보임, 느낌 다 그래요. 자,
바로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의 이전 자리 또는 생각이 있을 때의 그냥 그대로는 뭐냐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 생각 이전의 자리라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 끊긴 자리, 생각이 없어진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온통 사실의 이치가 아니라 관념의 이치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나 어느 정도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념에 빠진 것인 거예요. 경험되는 사실의 상태가 아니라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체면 상태고 그런 거와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되는 그 순간의 느낌. 예. 그런데 그것이 뭐라 그럴 수가 없죠. 그 순간의 느낌, 경험 자체가 아니라 어떤 해석, 관념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이미. 네. 즉, 도가 도 비상도라고 하듯이 이미 도가 아닌 상태인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